안녕하세요. 저는 경영학부 최희선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리더십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경영학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리더십이라는 개념은 여러분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법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항상 접하고 경험하고 들어봤던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반장 맡아보셨죠? 그리고 어떤 학원에서 팀장이나 조장을 맡아봤을 경험이 있을 거예요. 누구나 다 한 번쯤은 리더로서 역할을 해보고 리더십에 대한 개념을 다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리더십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우리가 쉽사리 대답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리더십이 왜 중요하고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으며 어떤 유형의 리더십 스타일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리더십. 사람들은요, 조직 안에 소속이 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은 조직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조직에는 항상 리더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그 조직이 만들어진 목표가 있죠.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게 조직이 해야 하는 일인데 그 조직의 성과를 좌우하는 것이 바로 리더라는 겁니다. 리더의 역량이 조직의 성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여러분 탈레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프랑스의 정치가이자 외교관을 영입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을 같이 겪었던 역사의 산물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나폴레옹 있죠. 나폴레옹을 전개에 올린 그런 유명한 프랑스의 정치가이자 철학자예요. 외교관이고요. 자,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한 마리의 양이 이끄는 100마리의 사자 군대보다 무엇이 더 무섭냐면 한 마리의 사자가 이끄는 100마리의 양 군대가 더 무섭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자, 이분은 프랑스 대혁명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요. 100마리로 구성된 사자 군단과 100마리의 양으로 구성된 양 군단, 두 군단만 비교해 봤을 때는 사자 군단이 더 위협적이고요. 더 맹렬할 것 같고 전투를 했을 때 이길 것 같죠. 그런데 누가 그 부대를 이끄느냐, 누가 리더이냐,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 리더가 그 부대를 이끄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에요. 아무리 용맹한 100마리의 사자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도 리더가 양이라면 그 부대보다는 조금 능력이 떨어지고 온순해 보이는 사람들로 구성된 양 군단일지라도 사자가, 전투력의 상징인 사자가 그 군대를 이끌면 더 위협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즉 이 말은 리더가 어떠한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직의 성과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리더십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리더십의 주체는요, 리더와 구성원이에요. 두 명의 주체가 존재하고요. 효과적인 리더십은 조직마다 가지고 있는 조직의 목표를 잘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다 힘을 합쳐서 함께 그 목표를 달성하자라고 리더가 그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리더십이에요. 자, 그게 리더십이에요. 그런데 리더십에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바로 변화라는 개념입니다. 리더가 리더 활동을 하는데 그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적합한 리더십을 펼쳐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리더가 이끌어 나가야 되는 조직이 처한 환경이 변화한다면 그 변화되는 환경에 맞추어서 리더십도 변화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리더가 왜 필요하고 리더십을 어떻게 정의 내리는지까지 알아봤죠. 이제는 어떠한 유형의 리더십 스타일이 존재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리더십 연구는요, 19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연구해보자라고 시작을 했어요.
초기의 리더십 연구에서는 무엇에 중심을 뒀냐면요. 리더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이제 초점이었어요. 리더와 리더가 아닌 사람은 구별되고 리더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특성이 존재한다. 가령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사람, 그리고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 언변술과 설득력을 가지고 있어서 다 같이 우리 목표를 향해 달려가자 라고 해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리더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초점을 뒀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1950년대로 넘어옵니다. 그러면서 리더 특성에만 우리가 집중하지 말고 리더가 조직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리더의 행동 패턴을 한번 살펴보자라고 이제 연구의 중심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리더가요, 어떤 행동 양식을 보이냐면 우선 인간관계 중심의 행동을 하는 리더가 있어요. 즉 우리 조직의 구성원들과 신뢰 형성하고요.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잘 일을 할 수 있도록 할까. 그렇게 행동 중심적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행동을 하는 리더가 있고, 그리고 과업 중심적인 리더가 있다고 하거든요. 과업 중심적인 리더는요, 목표를 설정해 놓고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매진하는 사람이에요.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수행 방법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화시켜주는, 그리고 정확하게 언제까지 그 일을 해야 하는지 타임라인도 제대로 설정해주는 그런 리더가 과업 중심의 행동을 하는 리더라는 거죠. 자, 이렇게 리더의 행동에 따라서도 리더십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이론이 행동 이론이에요. 자, 그리고 다음에는 상황에 대한 고려가 빠졌다. 상황을 한번 고려해 보자라고 이제 1970년대 이후부터 상황 이론이 나왔죠. 자, 이 이론이 의미하고 있는 바는 무엇이냐면요. 효과적인 리더십을 결정할 때 그 리더가 처해 있는 주변의 환경적인 요소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효과적인, 효율적인 리더십의 종류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요, 여러분.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요,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구성원들은 각각 각 분야에 해당하는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연구소를 이끄는 그 리더라면 자율적으로 그 사람들이 스스로 문제 해결해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참여적이고 자율적인 그런 리더십 유형을 펼쳐야 된다는 거예요. 즉, 상황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리더가 리더십을 펼칠 때 둘러싸고 있는 상황적인 요소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효과적인 리더십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관점을 제시해 준 거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전통적인 리더십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현대적인 리더십으로 넘어와서 여러분, 그 요즘에 중요한 경영의 화두가 되는 이슈가 있죠. 그러한 주제들을 리더십에 반영해서 여러 가지 유형의 리더십 스타일이 나왔어요. 자, 우선 변혁적 리더십은 뭐냐면요. 리더가요, 구성원들이 어떻게 사고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변화시켜 보자라는 게 변혁적 리더십이에요. 가령 우리 회사의 그 기업 문화가, 조직 문화가 뭐냐면요. 혁신, 창의성을 강조하는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기업이. 그럴 경우에 우리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조직 구성원도 창의적으로 문제를 생각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가치관과 사고하는 방법, 행동 방법을 갖도록 리더가 구성원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변혁적 리더십에서 리더가 하는 역할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카리스마 리더십이 있죠. 이 카리스마 리더십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끌어당기는 흡입력을 가지고 있는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목표 분명하게 설정하고요. 이 카리스마 리더십은 기업이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아주 적합한 리더십이에요. 우리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함께 열심히 일해서 벗어나 보자. 강한 카리스마로 흡입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그런 리더십이 카리스마 리더십입니다. 자, 다음에는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서번트 리더십은
봉사라는 개념이 리더십에 들어온 리더십 유형이에요. 그래서 리더는 구성원들과 우리의 고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하면 그들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지 이제 그 영역에 초점을 둬서 내가 배려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리더십 유형입니다. 자, 그리고 윤리적 리더십이라는 유형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우리 경영 화제 중에 하나가 윤리성, 도덕성, 합법성 이런 부분이죠. 자, 그 개념이 리더십에 들어왔어요. 리더가 리더십을 펼칠 때 준법 준수하고요. 합법적으로 본인이 행동하고 그리고 구성원들도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윤리적 리더십에서 하는 일이고요. 자, 셀프 리더십은 뭐냐면요. 리더가요, 구성원들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해주는 유형이 셀프 리더십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칭 리더십은 뭐냐면요. 여러분 스포츠 좋아하세요? 스포츠에 코칭이 팀을 이끌어 나가는 방법을 경영학에 한번 도입해보자 라는 게 코칭 리더십에서 의미하는 바예요. 자, 코치들은요. 구성원 하나하나의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팀으로서 같이 협동해서 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역할을 하죠. 이렇게 구성원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협동해서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는지 뭐 그런 방법들을 제시해줘서 모두가 같이 하나의 팀으로 목표를 달성해 보자. 그리고 그것에 역할을 하는 리더십이 바로 코칭 리더십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리더십이 왜 중요하고 어떻게 리더십을 정의 내릴 수 있으며 리더십에는 어떠한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는지를 알아봤어요. 자, 이렇게 리더가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경영 활동을 하게 되죠. 자, 이제 우리 경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볼게요. 경영은요, 여러분 우선 조직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경영 활동을 해요.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그리고 그 계획을 어떻게 실행해 나가야 하는지, 실행한 결과가 무엇인지까지를 평가하는 과정이 경영이에요. 경영은요, 한 조직 내에서 수행하는 과정이죠. 병원 조직에서는 병원의 경영 활동을 하고요. 학교라는 조직은 학교라는 조직 내에서 학교의 경영 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경영은 하나의 조직 내에서 수행되는 과정을 의미하고요. 각 조직마다 설정된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경영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자, 경영 활동을 이야기할 때 하나의 시스템화해서 경영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경영은 일단 투입의 과정이 들어가요. 기업이 경영 활동을 할 때 필요한 물자들이 있죠. 인적, 물적 자원들. 그리고 그 자원들을 사려면 돈이 필요하죠. 재무 자원을 어떻게 충당할 수 있을지, 그리고 기업이 활동을 하려면 필요한 기술 수준과 정보는 무엇이 있는지, 자, 원재료를 투입하는 과정이 경영 활동의 처음 시작이에요. 필요한 자원들을 투입했어요. 그러면 그 투입된 자원들의 변환 과정이 필요하죠. 실질적으로 우리 회사에서 만들고 싶은 제품과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만드는 생산 과정이에요. 자, 그런 과정이 전환의 과정이죠. 그리고 전환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우리 회사의 아웃풋, 산출물인 제품과 서비스가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경영활동, 과정을 통해서 경영활동을 하게 되는고요. 그리고 각각의 과정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다른 과정에 반영하게 되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 보면요. 우리 회사가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회사라고 가정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수박 아이스크림과 그 딸기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요. 그래서 만들어서 아웃풋을 시장에 내놨더니만 우리의 구매자들이 수박 아이스크림만 사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번 인풋 과정에 원재료를 구매할 때 딸기는 적게 사고 수박에 해당하는 재료를 더 많이 사야겠죠. 자, 이렇게 각각의 단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경영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경영 시스템에서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요소는 환경이라는 요소예요. 기업이 경영 환경을 함에 있어서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경영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경영 시스템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경영 활동을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세부 기능들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슬라이드입니다. 자, 이렇게 6가지의 세부 기능들이 있어요. 인적자원관리, 생산관리, 마케팅관리, 재무관리, 회계관리, 경영정보시스템이라는 6가지 세부 기능들이 존재하고요. 각각의 기능 부서들이 어떠한 활동들을 하는지 살펴볼게요. 자, 제일 처음에 인적자원관리예요. 인사가 만사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죠? 자, 경영활동 생각해보면요, 여러분. 인풋, 투입 단계에서 원재료 구매하는 주체도 사람이고요. 조직이 목표를 설정하죠. 그 목표를 설정하는 사람도 사람이고요. 그리고요, 구체적으로 원재료를 투입해서 생산하는 과정의 주체도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만든 결과물을 판매하는 주체도 사람이죠. 즉, 모든 경영활동에 사람이 관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인적자원관리에서 다루게 되죠. 구체적으로 우리 회사에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필요한지 사람을 뽑아요. 채용하죠. 뽑은 사람들에게 적합한 직무에 배치, 할당하는 과정이 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일을 더 잘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 개발시키는 과정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업무를 수행하죠. 업무를 수행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도출해낸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에 근거해서 이제 보상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런 것도 다 인적자원관리에서 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우리 회사는요, 유능한 인재를 계속 우리 회사에 보유하고 싶죠. 그래서 우리 회사에 들어온 사람들을 어떻게 유지 관리할지에 해당하는 모든 활동들을 인적자원관리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설명한 리더십 있죠. 리더십도 이제 사람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 부분에서 다루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 경영학의 세부 기능 분야는 마케팅이라는 분야예요. 마케팅에서 하는 바는 뭐냐면요, 우리 회사가 산출해낸 최종 아웃풋인 제품을 소비자들이 구매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마케팅이 하는 일이에요. 즉, 마케팅에서는요, 우리의 제품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그리고 우리의 제품을 구매자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 활동들을 마케팅에서 하게 돼요. 자, 그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어느 정도의 금액을 지불하고 우리 회사의 제품을 사고자 할까? 가격 수준을 잘 설정해 줘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주는 과정, 유통 과정도 고려를 해야 해요. 자, 아까 아이스크림 이야기했잖아요. 수박 아이스크림을 고급화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만든 제품인 수박 아이스크림을 소비자들에게 주는 방법을 백화점에서만 이 수박 아이스크림을 파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느 유통망을 통해서 우리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전달해 줄지에 해당하는 내용도 마케팅에서 다루는 이슈들입니다. 자, 다음은 재무관리예요. 재무관리는 무슨 일 하냐면요, 원재료 사고 사람들이 인건비 주고 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 자금을 어디에서 조달하고 조달된 자금을 어떻게 운용 관리할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재무관리에서 다루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생산관리라는 기능 분야가 있어요. 생산관리는 아까 여러분 전환 과정에서 투입한 원재료를 최종 아웃풋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생산 과정이 생산관리에서 다루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생산관리를 할 때 무엇을 고민해야 하냐면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내기, 생산해내기 위해서 고민을 해야겠죠. 그리고 제품을 생산해내는 데는요, 원가가 들어가요. 생산 원가. 낮은 생산 원가로 높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해내면 가격 수준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많은 소비자들이 우리의 제품을 구매해 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제품 많이 팔리니까 회사의 이익도 높아지겠죠. 자, 그런 일들을 생산 관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 관리에서는요, 시간과 관련된 이슈도 고려를 해야 해요. 여름이 돼서 이제 아이스크림의 소비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겨울보다는 더 많은 우리 회사의 아이스크림이라는 제품을 생산해 내야겠죠.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그 제품의 수량을 생산해 내는 것도 생산 관리에서 유연하게 고민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자, 그리고 경영 정보 시스템이 있어요. 기업이 경영 활동을 하다 보면 필요한 정보들이 있죠. 그 정보를 컴퓨터 기반으로 체계화시켜서 관리하고 필요한 해당 정보를 즉각, 편리하게, 정확하게 찾아서 쓸 수 있도록 정보의 흐름을 관리하는 것이 경영 정보 시스템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경영학은요, 기업이 자원을 투입해서 그 자원이 생산 과정을 통해서 최종 아웃풋으로 나오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활동인데요. 그 관리하는 활동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6가지 세부 기능 분야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모든 분야를 우리 부경대학교 경영학부에서 커리큘럼으로 가지고 와서 교육을 시켜주고 있어요. 우선 우리 부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님들은요, 28명 계시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3개의 세부 전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 과정을 거치고 나면 어떠한 조직의 형태이든 모든 조직에서 경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적 지식을 함양할 수 있게 해주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교수님들이 프로그램 굉장히 재미있게 운영해 주시거든요. 실제 기업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실무적인 지식을 함양하는 데도 아주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우리 부경대학교 경영학부는 3개의 세부 전공이 있어요. 하나는 경영학 전공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6가지 기능 분야 중에 인적자원관리, 마케팅, 생산관리, 경영정보 시스템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다루게 되고요. 그리고 돈의 흐름과 관련된 부분, 회계와 재무에 해당하는 그 기능 부서의 일들을 회계 재무 전공 부서에서 이제 배우게 돼요. 그리고 부산에 저희 부경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그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관관 경영 전공을 경영학부 내 세부 전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께 리더십은 무엇이고 그리고 경영학은 무엇이고 어떤 세부 기능 분야가 있고 우리 부경대학교 경영학부에서는 어떠한 세부 전공을 가지고 경영학에 관련된 이슈들을 다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죠.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야 하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뭔가 결정이 나지 않는 그런 질풍노도의 시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에게 선택의 기회가 많은 거예요. 너무 지금 여러분의 혼돈의 시기를 괴로워만 마시고요.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그런 사고방식의 전환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아나가실 미래를 이끌어 나갈 주체이십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죠. 많이 경험하시고 많이 공부하시고 많이 책 읽으셔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끌어 나갈 미래의 핵심 인재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께 무엇을 해야 하는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감히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 여러분 기본에 충실하세요. 책 많이 읽으세요. 책 속에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사실들을 이제 간접 경험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 생각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기업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이제 최종 직업으로 선택하게 되는 기업 안에서 일을 하실 때 중요한 게 사고 능력, 비판 능력, 기획 능력이에요. 그거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생각하는 거예요. 책 많이 읽으시고요.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시면 어느 조직에 가서든 훌륭한 그 핵심 인재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제가 이 넬슨 만델라가 했던 이야기 하고 마무리하려고 해요. 자, education is the most powerful weapon which you can use to change the world 라는 말을, 멋진 말을 남기셨죠. 자, 이 말은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갈 미래의 주체이자 미래를 변화시켜야 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교육은 아주 중요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해 나가시는데 저희 북광대학교 경영학부에서 제공하는 교육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무기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자, 여러분, 많이 두렵고, 많이 힘들고, 많이 갈팡질팡하는 시기이겠지만, 여러분들이 핵심 인재가 될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차근차근 설계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 경영학부, 북경대학교 경영학부가 역할을 해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